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올해도 이제 돌아보니까 딱 2달 정도 남겨뒀네요. 네, 시간이 참 빨라요. 네, 어느덧 연말입니다. 지금 한 해를 막 돌아보니까요. 우리 위드 코로나, 백신 패스, 흠슬라, 두슬라, 메타버스 올해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단어들도 굉장히 많았고 네. 그와 파생되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해서 어느덧 이렇게 돌아보니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 우린 정말 바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꼭 들어보면 진짜 올해 그냥 다 끝난 느낌. 연말 마무리 느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할 뻔했습니다. 근데 진짜 정말 공부할 거리도 많았었고 새로운 개념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또 그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참 특이한 현상들도 많이 일어났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정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중간에 메타버스 얘기도 잠깐 해줬습니다만은 어제도 또 일부 매체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네이버의 제페토가 소프트뱅크로부터 2천억 원 투자 유치를 받았다. 또 핫할 거예요. 이번 주에 메타버스나 AI 관련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올 테니까 저희들은 또 열심히 쫓아가는 수밖에 없겠죠. 네. 이번 주도 핫한 이슈들, 종목들 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 주 열심히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앵커가 준비했죠? 네, 실적입니다. 이번 주 저희 굉장히 바빠질 것을 딱 예감을 했어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쏟아질 겁니다. 3분기 전체적인 실적으로 놓고 본다면요. 3분기 이익은 사상 최대치가 될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1, 2분기 호조로 인해서 3분기 전망치도 계속해서 상향이 됐던 바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 한 달 전부터 해서 3분기 실적 추정치에 대한 전망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 레벨이 높은 것 자체보다는 되려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더 부각되는 실적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 앞두고 시장이 기대를 갖고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실적 보고 가자라는 관망세가 더해지면서 지수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 영업이익이 한 50% 증가 예상이 되는데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되려 0.1% 줄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이번 주 실적 피크 시기이기 때문에 더 잘 봐야겠죠. 왜 피크라고 하는지 다음 장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이번 주요. 한 상장사 50여 곳이 실적을 내놓습니다. 네. 바쁠 수밖에 없는 한 주죠. LG화학 오늘 시작하게 되고요. 최근에 우리금융 꽤나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민영화 이슈부터 해서 배당 이슈, 실적 기대 이렇게 맞물립니다. 이런 금융주들에 대한 실적 전반의 기대가 좀 좋은 상황이고요. 기아나 현대차도 이번 주 실적을 내놓게 되는데 일단 공급 병목 현상 영향으로 인해서 기대치를 충족하진 못할 것이다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조선주 전반 좋지 않습니다. 적자폭을 확대했다라는 식의 추정치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기업 여기에 해당 사항 있는지 이번 주 좀 봐야겠다.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참 이거 목록만 봐도 어질어질하고 위에 요일을 빼면 참 탑픽이 될 만한 종목들이 참 많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보다 보니까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게 3분기 실적 확인하고 일단 가보자라는 생각이었는데 3분기 실적이 잘 나와도 요즘에는 4분기는 안 좋을 거야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과연 여기 있는 종목들은 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 정말 4분기인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게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나 삼성전자 좋은 실적 내놨죠. 네. 그랬는데 4분기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되려 내려가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4분기가 더 중요한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4분기 실적 기대와 또 배당 매력, 연말이니까 주목해야 되는 업체들 어디 있나 했더니 증권가에서는 한 요 정도 꼽고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 나오는 것들 중에 삼성카드, DGB금융지주, SOL,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관련한 실적 내용 좀 더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에 이런 실적 일정들을 쭉 놓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주간 일정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있어서 살짝 더 추가해봤습니다. 네.
월화 카카오페이 청약 진행되고요. 내일 또 SK텔레콤 거래 정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반도체 대전이 개최된다라고 하는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해서 혹시나 관련 업체들 좀 영향 받을까 봐 챙겨보고자 넣어놨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 있고요. 9월 금요일에는 산업활동 동향이 나옵니다. 각 산업별로 또 관광 통계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시면서 이게 또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얘기해 줬으니까 그러면 이 바톤을 받아서 제가 하나하나 살펴드릴게요. 일단 네. SK텔레콤 거래정지 관련해서 브리핑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거래정지 이전 마지막 거래일이거든요. 이게 막차를 타야 되나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까지 내 들어가야 되나 안 들어가야 되나. 근데 지금 뭐 잠시 후에 얘기는 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분할 전에 매수해도 충분히 좋다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일단 스케줄표를 말씀드리면 얘기해 드린 것처럼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거래 정지가 되고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 10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까지 사야 되고 분할기일은 12월 1일에 분할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할 상장 예정일이 11월 29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정리는 해드렸습니다만 분할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SK텔레콤과 그러니까 이제 SK스퀘어 사업회사 투자회사 사업회사로 나뉘게 되는데 SK 하이닉스는 이제 SK스퀘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 SK그룹의 자회사들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던 만큼 분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도 받고 더불어 지주사 성격의 SK스퀘어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텔레콤도 역시 뭐 투자회사로서 그리고 기존에 하던 어떤 통신사업자로서 뭐 공고히 입지를 다져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증권가에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 멘트들 다음 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일단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이제 봤을 때 주가 흐름 자체는 배당 수익률에 연동될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신사업과 관련해서는 SK스퀘어 쪽으로 관심들이 높아질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SK텔레콤의 지난 금요일까지 시가총액이 한 22조 원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합산 시가총액, 그러니까 분할 이후에 스퀘어의 합산 시가총액은 한 6조 원 정도 점프를 하면서 28조 원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분할 전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들을 내놓거든요. 어떻게 박앵커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사갖고 한 달을 그냥 맥락 없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그 사이에 시장의 변동을 감안했을 때 그만큼의 가치, 기대 수익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켠에 불안이 있어요. 저희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스갯소리를 한 게 오버나이트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난 그 리스크마저 지지 않겠다. 근데 이건 진짜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개인들은 진짜 사요.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기관이랑 외국인의 상황이 살짝 좀 불안하거든요. 네. 10월 들어서만 봤을 때 개인이 SK텔레콤 한 2천억 원 가까이를 샀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은 똑같이 한 2천억 원 정도를 팔았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개인만 지금 엇박자 타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약간 불안한데 그러다가 개인이 또 팔면 그때 또 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좀 수급적인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에 대해서 다음 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주가 변수가 좀 많다라는 거예요. 네. 일단은 지주사 성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할인율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한 20에서 60% 뭐 바운더리가 좀 넓긴 합니다만은 좀 할인율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일단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전체 SK스퀘어의 순자산 가치에도 변동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기를 해준 것처럼 그 한 달 동안에 뭔가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SK스퀘어에 대한 변수까지 있는데 그래도 막차를 타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약간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잠시 후에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과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진만 쌤이 드디어 도착을 하셨네요. 다음 이슈 가볼게요. 카카오페이 얘기해 주셔야 될 텐데 네. 11월도 저희 바쁠 것 같네요. 또 11월 3일 상장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일반 공모주 청약을 시행하는데요. 뭐 스케줄표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모가가
9만 원이었고요.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1714대 1이 나왔고요. 뭐 청약 증권사는 보시는 대로 제가 그 공모주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봤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권가에서는 이 확정 공모가 9만 원 그래도 상장하면 그 이상 충분히 갈 여력이 있어라고 목소리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수요 예측을 할 때 기관에서 써낸 그 공모가가요. 상위 9만 원 이상으로 써낸 기관이 99.99%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특히 국내 기관들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하다 보니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카카오페이가 네. 70.4%가 나왔고요. 다른 예전 최근에 있었던 IPO와 비교하더라도 요즘 들어서 확약 비율이 계속 좀 낮아지는 추세였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카카오페이가 다시 한번 확 끌어올리면서 꽤 준수한 확약 비율도 나타내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김영란 앵커가 이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얘기해 줄 때 네. 뭐 각 종목별로 개월을 해서 얘기해 줬잖아요. 3개월, 6개월 이런 네, 식으로. 그랬죠. 네. 카카오페이는 되게 심플하게 정리하셨네요. 좀 이렇게 다른 종목들과 비교를 해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긴 했었는데 지금 어떤 분위기나 골자는 그래 확약 비율 높아 잘 됐어. 그런데 이거보다 더 봐야 될 게 다음 장.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가 알리페이인데요. 알리페이. 네. 보유 지분이 45%나 되고 그 중에서 한 28%에서 29%의 보유 물량이 상장 첫날 즉시 유통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야, 알리페이의 수익률을 봐야 이날 유통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차익 실현이 나올지 그냥 보유하면서 가져갈지 이거 알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또 변수가 있길래 앞에 의무 보유 확약 비율보다는 알리페이의 수급을 한번 보자라는 의미로 한 번 더 준비해봤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내일 카카오페이 청약 눈치 게임이겠죠. 일단 증권가에서는 긍정의 시각을 조금 많이 내놓은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 두고 계실 텐데요. 관련한 내용도 저희 면밀하게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이슈 들고 만나러 가겠습니다. 김진만 팀장님과 전략 이어가시죠. 예, 오랜만에 함께 하게 됩니다. 많은 또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이 진만쌤 어디 갔냐고 많이 여쭤보시던데요. 드디어 함께 하게 됐습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봤는데 좀 떨리기도 하고 예. 더 열심히 왜 해야겠다 갑자기 생각과. 새삼스럽게 떨린다고.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을 그동안에 재장전하셨을 거라 믿으면서 실적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에 대한 피크도 찍을 뿐더러 약간 우리가 여전히 우려하는 건 실적, 3분기 실적이 잘 못 나와서 주가가 떨어진 건 아니었잖아요. 실적은 잘 나오는데 4분기에 대한 걱정이 계속 있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갔던 거였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든 옥을 가려내야 되는 건데 좀 실적 모멘텀과 관련해서 보시는 종목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종목 가져와 봤고 사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또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내년까지 이어서 가야지 그런 이제 좀 주가 호재가 있어야 돼요. 주가가 또 심지어 많이 올랐으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더라도 이제 재료 소멸로 빠지는 그런 기업도 굉장히 많고요. 기업 섹터도 이제 성장 섹터가 아니라 이제 피크아웃의 우려가 있는 기업 섹터 같은 경우에는 또 주가가 빠지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또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밸류가 상승이 됐지만 그 밸류가 상승한 만큼 저는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보다 흑자를 전환하는 기업들을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상향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단순 간단한 접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말씀과 함께 두 가지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어떤 투자 포인트만 보더라도 필터가 한 4-5개는 되니까 네. 그 중에서 안 걸리고 끝까지 살아남은 종목이 어디가 있을까? 딱 네.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오셨는데 PSK부터 한번 포인트 그럼 짚어볼까요? 네, PSK 먼저 말씀드리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의심의 눈빛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예. 많습니다.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사기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메모리 쪽 향이 강한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위험하지만 그래도 이 비메모리 향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 투자도 굉장히 잘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PSK는 원래 이제 실적주로서 굉장히 유망한 종목인데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 빠지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많이 왔다고 봅니다. 이제 지난주에 좀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3분기 컨센서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주가도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도 굉장히 밝고 거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해외 PSK 같은 경우에 해외 매출량이 50% 이상이 넘습니다. 즉 삼성전자에 국한되지 않고 뭐 TSMC라든지 기타 중국향 매출까지 같이 동반이 됨으로써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비메모리 섹터 이제 반도체 뭐 의심에도 사실 눈초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비메모리 한정에서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가 왔기 때문에 시초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반도체 업황 슈퍼사이클은 왔는데 반도체 주의 슈퍼사이클이 안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열받아 하십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PSK에 대해서는 시초가에서 매수 가능하다라는 사인 나왔으니까요.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계속 반도체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현대백화점을 가지고 오셨는데 또 이렇게 자리를 비웠던 사이에 저희들 또 현대백화점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팀장님께서는 포인트 어떻게 두고 계세요? 일단은 주말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어서 이제 위드 코로나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깔렸고요. 그다음에 날씨가 최근에 많이 추워져서 의류주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의류 먼저 가고 그다음 유통도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순환매 구조인데 최근에 유통 관련해서 리포트들이 좀 안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신세계라든지 뭐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컨센이 하향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 가지 종목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 이유는 비수기 때 공격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공격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매출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기존에도 현대백화점을 많이 추천드렸던 이유가 그런 비수기 때 공격적인 투자가 있을 경우에 성수기가 왔을 경우 이런 이제 조금 더 상향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까지 위드 코로나 전략과 함께 같이 한다면은 현대백화점 또한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시초가 매수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 투자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현대백화점은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약간 예상치를 하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워낙 이쪽으로 기대감들이 크고 여기에 대한 폭발력이 기대되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또 탑픽 중에 하나로 꼽는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까지 이렇게 살펴봤으니까 더 관심 있게 앞으로의 흐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SK텔레콤인데 자 이게 오늘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한 달 기다린 뒤에 다시 한번 재상장을 하면 그때 들어갈 것이냐의 고민입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버나잇도 힘든데 이제 오버먼스죠. 오버먼스는 네.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 포인트는 이제 지주사로서의 SK텔레콤과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사업회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스퀘어 같은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굉장히 기대감도 있고 우려 섞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재상장 시 조금 하락폭이 있을 수도 있고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장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 주가가 사실 그 안에 변동폭이 굉장히 클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고점이었을 경우 위험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도 하방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기대 수익률을 조금 최근에 주식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라면 약간 일부 비중 같은 경우에 SK텔레콤에 투자하셔도 한 달 정도 그 안에 많은 풍파가 있을 수도 있고 웃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에 한 번 정도는 투자해볼 만한 일부 비중 같은 한 10% 정도는 투자해볼 만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K텔레콤 같은 경우 이제 뭐 메리트가 없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5G 가입자도 많이 늘고 있고요.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배당 성향도 계속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스퀘어가 그 수익률을 만회해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베팅해 볼 만하다. 대신 베팅의
비율은 한 10% 내외. 크게 이제 큰 비중보다는 적은 비중을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해칭용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대감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약간 헷갈려 하실 텐데 그래도 좀 여유가 있다면 일부 비중 정도는 오늘 사도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역시 관심 있게 오늘 장 흐름들도 계속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슈들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오랜만에 집만 스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얘기를 준비하셨는데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이제 최근에 이제 원전도 이제 들썩들썩한 게 결국에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데 그 안에 생각보다 친환경 정책이 좀 안 좋게 결과물이 나오고 있어 다시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나왔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탄소 중립의 시나리오대로 나오게 되고 주말에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시나리오 보면 결국에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 능력 혹은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보이는지 딱 나오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단기적인 마인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인 포인트로 이제 기업을 이제 매집한다 그러죠. 이제 조금 차근차근 이제 모아가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했다라고 보고 좀 멀리 보시면 궁극적으로 탄소 중립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다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 기업들을 한번 지켜볼 때가 됐다라는 말씀과 함께 세 가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린케미칼, KC코트럴, 유니드까지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하나 포인트 짚어주시겠어요? 네, 이제 그린케미칼과 KC코트럴 같은 건 탄소 포집 관련주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이제 포집해서 이제 그런 기술이 있게 될 경우 이제 탄소 중립에서 어느 정도 메리트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먼저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 탄소 포집 전환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나와서 한 번 정도 위에서 밑꼬리를 잡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네. 그래도 한 9,800원에서 이제 1,100원 사이 매수가로서 이 정도라면은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 모아가서 내년 정도 보셨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KC코트렐입니다. 탄소 포집 관련 기술은 그린케미칼보다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고요. 관련해서 사실 두 가지는 겹친 섹터긴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 다른 이제 다른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투자 포인트 약간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KC코트렐은 탄소 포집 관련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로는 한 6,5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 매수를 하신다면 긍정적인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유니드입니다.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오늘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상승을 따라잡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락대 그런 매집하는 그런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거고 세계 이제 칼슘계 1위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탄소 포집 혹은 이제 탄소 중립 관련주로서 굉장히 대장주로서 역할을 그동안 했고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정 매수가로는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 사이 꾸준히 이제 분할 매수하신다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유니드 살펴봤고 특히 위에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정치가 나왔을 때 역시 한번 크게 점프를 했다가 다시 한번 그 전 수준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야 힘없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자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가격 메리트도 있겠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소 포집과 관련된 이 종목들도 계속 기억해뒀다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